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실업률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내린 11,493.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가 각각 0.45%, 0.28% 올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독일 증시는 0.94% 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극복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장중에 1928까지 올라간 데 비하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점차 늘려가면서 1조 1,000억 원 가량을 샀는데 도대체 어제 장에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산 건지 궁금하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봅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어떤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나서 역시나 IT와 차화정에 상당한 매개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삼성전자를 77만 원 종가까지 가져줬는데 삼성전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차화정 중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현대차에서 한 1,000억 정도, 모비스에서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저께 한 1조 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차화정 쪽에서 거의 뭐 99, 80% 이상을 샀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고 화학주도 마찬가지죠. LG화학, 호남수기에 대해서 각각 600억, 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저께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화정 종목을 좀 많이 외국인이 사주는 거에 비해서 팔았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삼성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제 가장 큰 매수를 보였는데 삼성생명은 제가 보니까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기관 여러 뭐 정권, 투신, 보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사 상품 계정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해줬다는 게 약간 특징적이고 최근 이제 기계업종의 어떤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기계업종에서는 그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매기사가 기관 쪽에서는 계속 몰린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40만 원 밑에 있던 가격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받침이 되면서 올려줬었는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뭐 투신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는 포스코 쪽으로 좀 몰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반대로 판업종을 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 CJ 삼성생명 지분에 관한 그 CJ 그룹의 매수 지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CJ 관련주에서 외국인은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한 13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대표적인 뭐 오리온인가요? 오리온 같은 내수주인도 좀 실적 부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좀 내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다 안 좋게 본 건 아닌데, 오리온은 조금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좀 안 좋게 봤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인 GKL에 대해서는 한 58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아까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산 거에 대해서 파는 흐름을 보이는 700억 정도 약간 팔면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받쳐줬다. 받쳐준 게 아니라 위에서 팔아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많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오시아에 대해서는 한 65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다시 오시아의 주가를 30만원 초반에 다시 갖다 놓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차화정. 당연히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을 기관이 팔았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해서 기관의 매도세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장 자체가 물론 장중에 1928까지 올라갔다가 한 1시 이후부터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기관이나 개인 쪽에서 사실 한 6,800 정도 매도가 나왔죠. 실제로 개인 6,800에는 우리 순수 개인도 있을 것이고 자문행력 상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자문행력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도가 약간 1조 원의 외국인 매수보다는 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800을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는 지금 아직 오늘도 아마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은 최근에 정계전자, 차화정 쪽에 계속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1900포인트 사실 지난 8월 17일 날 1차 반등이 나왔을 때 그 포인트가 1907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에서의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어저께 역시나 전기전자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올랐어요.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만 한 뭐 플러스 보여줬고 나머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다 밀렸었는데 전기전자하고 보험주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의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한진해운이라든지 엑스에스 편호신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거 좀 올랐고 이제 요즘에 좀 방어 좀 부각이 됐던 동신 음식료 오약주는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졌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샀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고요. 특징주 함께 짚겠습니다. 예, 외국인은 이제 그래서 대비해서는 코스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외국인 수급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는데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 한 5위 순으로 빨리 보면 SFA, 실리콘웍스, 네오위즈, 메가스터디, 평화전공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관련주를 할 수 있죠. 주가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고 어제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KRX 반도체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좀 많은 거래량을 수반했다 말씀을 드리겠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수능 관련 교육 관련주인데 뭐 아직 주가가 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약간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은 최근에 계속 다음 인터넷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다음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어제도 다음에 대해서는 한 96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견고한 상승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 약간 신규주죠. IC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ICD라는 종목에 대해서 22억 정도 샀는데 이는 대표적인 AM, OLED 관련 수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상당히 좀 좋다고 보는 공모가 이외에도 상당히 SF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종목인데 한 가지 주목하실 건 ICD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9월 초에 전부 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지금 ICD라든지 약간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JCE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상한가를 형성했었죠. 바이오주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 약간은 주가는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기관은 다시 2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매기처를 가져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는 500선을 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장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뭐 끝살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60일선에 딱 턱걸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수급중으로는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한 84억 정도 사줬는데 코스닥이 사실 잘 갈 때는 200억, 300억 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83억 정도 밖에 안 샀고 아까 좀 전에 전체적인 특징에서 봤습니다만 큰 거면 몇 개 샀기 때문에 좀 약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강세 업종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와이브로 관련주로 대변되는 LTE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보였고 오랜만에 KH 바텍이라든지 뭐 한승일컴텍 이런 핸드셋 관련주들도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뭐 온라인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 그리고 약간 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짚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런데 내일 실업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제조 관련 지표는 호전된 결과를 내놨다 하는데요.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함께 짚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유럽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장의 그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호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죠. 어떤 그 확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지만은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세 전환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주 후반에 발표될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었던 오바마 연설이 하루 정도 좀 연기가 됐다는 부분도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쪽이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호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어떤 하락폭을 축소를 시키고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영국 정부에서 은행권 구제를 다음 총선인 201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프랑스, 독일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유틸리티 산업주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약세를 보이던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은행주 약세 그리고 제조지표 호전을 해서 어떤 그 영국과 프랑스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유로존 제조 PMI가 49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부분이 독일 증시는 좀 악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최대 그 제조 국가이다 보니까 그 어떤 제조 지표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 지표는 호전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로존 PMI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독일 증시의 악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좀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냉담한 반응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2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초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개정하고 난 뒤에 그 발표가 된 ISM 제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어떤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그리고 상승 전환하는 원동력이 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지 못하고 또 확장하지 못하면서 조금 어떤 그 약세 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어떤 보합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합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내일 발표될 지표가 미리 좀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 후반적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일 발표될 실업률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좀 안 좋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시장에 좀 지배를 하면서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좀 호재가 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을 담은 연설이 8일로 연기가 됐다는 부분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7일 저녁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합동 토론과 겹친다면서 하루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백악관이 받아들이면서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죠. 풋볼이 좀 개막을 하는데 그거와 좀 겹치면서 조금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작용을 했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루 정도 연기가 됐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 세계 금융기관이 뉴욕 규제 당국과 부당한 주택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또 금융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금융주가 시장 약세를 좀 이끌었고요. 자동차 기술주 약세 경향도 조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고용지표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같은 경우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조금 그 최근에 하락 추세가 좀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감이 작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은 꺾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1만 2천 건 정도 감소한 40만 9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41만 건을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영향을 미쳤던 버라이즌 파업이 이제는 영향이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노동시장의 안도감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40만 건을 상회하는 것은 여전히 고용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41만 5천 건인데 조금 그 수정이 되면서 42만 건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0만 건 이하로 40만 건 정도 축소가 됐는데 다시 한번 40만 건 이하, 30만 9만 건, 38만 건 정도 조금 다시 회귀를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키가 그 어떤 지표의 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와 같은 회사들이 감원 소식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한 사업 철회로 인해서 이후에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가문 소식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사주 이동 평균치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1,750건 감소한 41만 250건을 기록을 했고요. 실업보험 연속 수급자 수는 전주 375만 3천 건보다 감소한 373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최대 관심이었던 그 ISM 제조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8월에 ISM 제조지수는 50.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어쨌든 그 경기 확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호전이 됐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 ISM 제조지수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조금 상회가 된다면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합을 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달 같은 게 50.9였고요. 그리고 이번 달 8월달 같은 게 50.6이었는데 어쨌든 확장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지가 좀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이 대부분의 그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이전에 어떤 확장세로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본 지진 영향 이전의 수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만회를 하는 어떤 경기 확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제조업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에 벗어나고 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반영이 됐고, 그를 이제 극복할 만한 어떤 호재가 좀 충분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9월달부터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 49.6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49.2보다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49.3에서 52.3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생산 같은 경우에는 52.3에서 48.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53.5에서 51.8을 기록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상반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제조업 지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내일 또 다음 주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고용 지표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을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을지 여드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시장이 강화되는 외국인 매수세 속에 반등 모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등 탄력 둔화나 해외 변수에 따라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변동성을 종목 선별의 기준으로 삼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축소 시 낙폭 과다 대형주에, 변동성 확대 시에는 내수주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그동안 증시를 압박하고 있던 3대 쇼크가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3대 쇼크인 미국의 재정 쇼크, 신흥국의 긴축 쇼크, 국내 증시의 외국인 쇼크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지수 흐름에 대한 전망으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업종별로는 IT와 화학, 은행, 운송 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국내 코스피 지수가 8월에 급락폭의 50%를 만회한 이후 상승 탄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일 고점을 형성한 1930선은 낙폭 과대 메리트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강한 저항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향후 추가 상승을 이끌 에너지로는 오바마 연설과 FOMC에 대한 기대 등의 정책 기대감이 유일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외국인 추가 상승의 눈높이를 낮추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갑니다.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영증권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 부통령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연이은 방중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최근 2주간 눈에 띄는 특징은 중국의 입지가 보다 확고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 일정이 끝난 뒤 중국의 위안화는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외환교역센터의 위안화 기준 환율은 8월 31일 기준으로 약 일주일 전보다 0.19% 하락, 그러니까 즉 위안화가 절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은 0.89%, 그리고 올 초 기준으로는 약 3.55%가 절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0년 한 해 동안의 절상폭이 3.3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부터 중국의 지급 준비율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9월 5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 적립 대상에 상업은행의 보증금 예금을 포함시키려 했는데요. 이는 유동성 흡수를 통해 지준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지준율 인상 효과를 의도한 우회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입니다. 위안화 절상 속도와 맞물려 같은 맥락으로 주목되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정책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있을 때마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제품이 수익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무역 수지 흑자가 감소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공급량을 내수 소비 진작으로 소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 강화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약 8,4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6천만 명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기존 전체 임금 소득자의 28%에서 8%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인해서 중국 국가 세수가 연간 약 1,600억 위안 감소하게 되는데요. 세수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납세자 중 중간계층의 소득세율 역시 하향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 확대 기대감이 더욱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또 다른 하나의 소비 진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이제 중추절과 노동절 등 최대 소비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집중될 시기와도 맞물려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시기는 돼지고기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그림은 그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정책은 성장에서 분배로 옮겨가고 그리고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환경보호란 이 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올 1분기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리고 2분기에는 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3분기를 시작으로 보장성 주택 건설과 같은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 소비 진작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수와 신성장 사업 모멘텀은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장성 주택 관련된 섹터, 즉 철강과 가전 같은 국내 섹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영증권의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조업 관련 지표죠.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2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고요. 시장에서 낙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경기 지표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월간 고용 동향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시장을 지지하던 기관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바이 코리아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IT 업종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이라든지 건설 금융 쪽으로 전 업종에서 편식 없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을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과 함께 차화정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 어제 장을 보고 앞서서 한 전문가가 이제 매수익 클라이막스가 지났다. 당분간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일단 뭐 그런 의견 자체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밑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예. 너무 오바마 정부의 어떤 이번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 자체 이미 좀 반영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 걸 좀 염두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전히 지금 지수는 뭐 사실 지금 오늘도 지수로 볼 땐 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예. 어제처럼 삼성전자 하나 잡아주고 다른 종목 다 때려버리면은 지수는 사실 1880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어제 고가 대비해서 빠졌던 체감 지수라고 그래야 되는 그거는 사실 마이너스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수는 여전히 뭐 대략적으로 1900포인트 아니면 1850포인트 이런 데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데 상당히 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잠깐 이 순간에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조 드리지만은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간의 저점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 기술적 분석 많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그 추세선이라고 그러죠.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아침에 약간 오버슈팅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원래 5하고 20하고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약간의 가격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지수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850에서 1900 밴드로 다시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거시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8월 26일 날 나왔던 잭슨 홀에서의 QE3 언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리고 그것 자체가 9월 20일로 롤오버 됐죠. 근데 지금 잠깐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600포인트 정도가 이제 리만 쇼크 2008년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리만 쇼크 이후에 이제 유럽 신용경제 같이 이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단기 경기 사이클을 논하는 그 시점이 작년 2009년 9월로 갑니다. 그리고 9월로 가고 올해 9월이 이제 순환 사이클상 24개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보통 3년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바지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 9월 정도가 되겠죠. 2016년도 9월 정도에 QE2를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잭슨 홀에서 QE3가 지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글로벌 쪽에서도 QE2는 실패한 등 정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17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720포인트 정도까지 빠진 거는 솔직히 두 번째 달러를 찍어냈던 QE2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차피 QE3 안 나오던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안 나온다 그래도 한 1800포인트 밑에 지수는 단기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건 아니다. 제가 뭐 16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기우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중반적으로 뭐 아주 짧은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주식 뭐 사지 말고 이런 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봉상 두 번째 지금 파동이 나오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눌림시 매수 관점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1조를 샀죠. 근데 이렇게 어저께 물론 뭐 정권과 나온 이야기는 뭐 노무라 정권이라는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나온 일본 쇼커브링 물량이 많다. 근데 쇼커브링에 의한 상승일 때 실제로 거래량 수반이 안 됩니다. 근데 어저께 실제적으로 유가증권 시간에서 5억 주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원래는 그 정도 안 될 뻔했어요. 지수가 만약에 1930에 마감됐으면은 제가 대충 계산했던 4억 주 정도에서 끝났을 건데 빠지는 물량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대충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나왔는데 외국인들 1조 원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철저하게 21선을 돌리거나 61평을 돌렸을 때는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좀 지속된다 말씀드리겠고 예. 당연히 개인이나 기관은 좀 팔겠죠. 근데 제가 기관의 매도세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파는 기관 쪽은요. 제가 기관도 한 6개, 7개 기관이 있는데 투신하고 기타 법인 쪽이 비중이 높고요. 실제적으로 정권사, 사실 정권사는 주식 상품 계정을 공격적으로 운용 안 합니다만은 8월 22일 이후에 코덱스 레버리지, 즉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데 대해서는 8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기관 매수 상위 종목 1위 업종을 다른 걸로 삼성생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600억 이상 매수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정권사들도 그 주체별로 성격은 좀 다르다는 데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장중 전략을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 장중 조정시 매수해라, 고점 매도해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정시 매수란 말을 다시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 조정의 폭을 근데 지금은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코스피 주가 기준으로 지금 조정시 매수하시고 고점 매도하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략적으로 한 30포인트 정도는 잡아두고 그 포인트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정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1880이니까 한 1850 정도에서 매수해라. 그리고 약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분은 한번 지금 1880이니까 1910 정도에서 한번 팔아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렸을 땐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다 물려 있겠죠. 예. 사실 뭐 지금 안 물린 사람 없을 겁니다.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큰 금액으로 베팅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소액 들어가서 물려 있을 건데 물려 있으신 분은 이제 어떤 게 물려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지금 상태에 물려도 역시나 우리가 사실 뭐 전기전자, 차화정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전자는 근데 물리더라도 많이 물리지 마십시오. 살짝만 물리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차화정이라든지 조선, 건설, 내수조 정도로는 조금 많이 물려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금 솔직히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예. 방향을 다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그 185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자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왜 그런 그 지지 라인을 잡았냐면 일단은 어제 저녁 같은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영향이 미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빠질 때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그런 연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그 증시에서 어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금 하락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50포인트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는 흐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추가 상승 그리고 조정에 대한 양쪽 방향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좀 대량 매수 시장 주체로 좀 나서주면서 대량 매수에 나서준다면은 시장이 상당히 견고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저께 크게 좀 그 변동수 상당히 크게 50포인트 정도 변동수 상당히 컸지만 어쨌든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꺾였다고 해서 오늘까지 꺾인다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쪽에서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 시장 방향성을 보고 난 뒤에 좀 결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략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아침 쪽에서 시장 방향 그 수급을 보고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게 조금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조금 크게 밀렸는데 장 중반 이후에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장 중반 이후에 어떤 선물의 미결제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꺾였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지금 이제 투신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런 투신 쪽에서 그 나온 물량에서 맞는지 아닌지 그 확인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결론적으로 갈 때 외국 그 선물 쪽에서 미결제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부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정유주에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대폭 매도에 나섰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쨌든 그 개인과 기관 쪽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1900포인트까지 나올 것이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어떤 그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셨지만 1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매수가 이어진다면 위쪽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에만 대응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 양 방향을 열어놓고 그쪽 방향에 좀 순응하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업종과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철강,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국인 쪽까지 이런 수급이 돌아서준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된다면 시장이 좀 어떤 이런 업종들, 종목들을 받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관과 개인 쪽에서 그런 그 매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외국인제 수급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심 종목을 대폭 수정을 좀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암은 조금 그 유지를 하고요. 삼성물산, LG상사, 에이블CNC, 톱텍 이렇게 종목을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금, 그리고 특히나 두신 쪽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밀려주더라도 상당히 방어할 가능성이 시장 대비 어떤 그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는 시간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좀 간단한 이벤트로는 추석 이벤트, 좀 큰 그림으로는 택배에서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한진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계열사로 있고요. 해상 쪽에서는 한진해운,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한진 택배죠. 사실 뭐 꼭 추석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택배 사업 자체가 전체 한진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33% 정도 차지하고 영업 기여도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진이 높죠. 근데 워낙 이제 택배 사업 자체가 이제 과다 경쟁이 나오다 보니까 택배 운임 요금이 워낙 싸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출은 뭐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자기들 치킨 게임에 많이 몰렸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또 택배가도 좀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CJ가 대한통운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이제 캐파로 봐졌을 때는 뭐 거대 메이저가 나와버렸죠. CJ GLS하고 대한통운 이제 1위, 1을 달려버리는 거고 한진택배는 순위가 한 3위로 밀리는데 이것 자체도 업계에서는 약간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사실 요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영웅이 됐죠.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혜자로도 수혜 1등 공신이 됐는데 같은 형제인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 사태 때문에 거의 뭐 몰매를 받는 그런 참 형제들 간 운명이 엇갈린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한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8월 달에 기관들이 거의 아마 기관 매수 1위 종목에 들어올 정도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사줬었는데 상당히 기관이 러버콜을 많이 받는 데 대해서 이유가 많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한진의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지금 기관들이 8월 달에 매수한 금액만 봐도 400억입니다. 즉 시가총액 10% 정도를 이 종목에 쓸어 담았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쓸어 담는지 물어봤더니 하여튼 택배 산업에 대한 그런 이걸 많이 강조를 했다 말씀드렸고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저께 조금 반등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 33,1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게 되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38,100원인데 뭐 오늘 하루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약간 예. 중장기 롱텀으로 접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종목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50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접착제 전문업체고요. 세정제, 뭐 공장관리 용품이라든지 뭐 마스크, 상업용 소모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무상 공교육 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뭐 단순 테마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뭐 바로 뭐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서 차트 대응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이틀 동안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하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N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신다면 이틀 동안 조정받고 어저께 5일선 회복하면서 N자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좀 추가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10원에서 16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70원에 설정 하고 있고요. 어제 아래꼬리입니다. 아래꼬리 끝지점 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이 있는 1730원에 일단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